고사리는 한국 음식일까요? 아니면 세계 음식일까요? 비빔밥 위에 올라간 고사리를 보면 너무 당연히 우리 산나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산지를 묻는 순간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고추처럼 어디서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배추처럼 품종의 이동을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고사리는 애초에 누가 옮겨 심어서 퍼진 작물이라기보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 곳곳에 살고 있던 식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흔한 나물 한 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산지, 숲의 파괴, 생활경제, 제사상, 그리고 먹어도 되는가라는 불편한 질문까지요. 우리가 먹는 고사리는 국제적으로 흔히 브라큰이라고 부르는 무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프테리디움 아퀼리눔 계열이라고 설명되는데 쉽게 말해 전 세계 온대와 일부 열대 지역에 넓게 퍼진 양치 식물입니다. 그래서 고사리의 원산지를 한국, 중국, 유럽 중 하나로 딱 찍는 방식은 부정확합니다. 이 식물은 씨앗이 아니라 포자로 번식하고 땅속에는 길고 질긴 줄기를 뻗습니다. 오래된 화석 기록을 보면 수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식물군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는 어느 한 나라의 식재료라기보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각자 발견해 이용한 오래된 야생식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고사리는 원래부터 넓게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골칫거리처럼 번성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역할이 풉니다. 고사리는 숲 한가운데의 어두운 그늘보다 숲 가장자리나 빈 땅을 좋아합니다. 나무가 베이고 불이 지나가고 가축이 풀을 뜯고 사람들이 땅을 계속 흔들어 놓으면 다른 식물은 주춤하는데 고사리는 버팁니다. 땅속 줄기가 깊고 넓게 살아 있어서 위쪽 잎이 사라져도 다시 올라옵니다. 포자는 가볍게 날아가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무리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고사리는 인간이 만든 빈자리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고사리의 이동은 단순히 식물이 여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숲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목초지와 황무지, 산림을 태우고 밭을 만들던 지역, 방목이 오래 이어진 땅에서 고사리는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사냐에서도 비슷한 조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화전, 벌채, 산불, 마을 주변의 채취 활동은 숲을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사리를 외래식물처럼 들여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반도 고사리는 전국에 자생하는 식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인간의 생활권과 고사리가 자라는 장소가 자주 겹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물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뜯고 더 깊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잡초인 동시에 자원이었습니다. 어린 수는 먹을 수 있었고 뿌리줄기는 가루를 내어 굶주림을 버티는 식량으로 쓰인 곳도 있었습니다. 마른 고사리는 가축의 깔집이 되거나 초가 지붕 재료로 쓰였고 태운제는 비누나 유리, 염색 같은 생활기술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벌레를 막거나 냄새를 줄이는 데 이용했고 약처럼 다룬 기록도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고사리는 귀한 작물이라서 재배지가 정해진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하고 잘 마르고 잘 쌓이고 쓸모가 많아서 생활의 틈새마다 들어간 식물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고사리가 특별해진 방식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봄에 산에 가면 어린 고사리 순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 데치고 말렸습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삶고 물에 담그고 말렸다가 다시 불리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봄산의 짧은 풍요를 겨울과 의뢰의 시간까지 가져오는 방법이었죠. 허균의 도문대작에는 고사리가 특정 고장의 희귀한 특산이라기보다 곳곳에서 나는 좋은 나물의 하나로 언급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고사리는 멀리서 온 이국의 맛이 아니라 산과 마을 사이에서 늘 만나는 기본 식재료였던 셈입니다. 그 기본 식재료가 의례 속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를 제사상이나 비빔밥에서 떠올립니다. 특히 헛제사밥이나 제사 음식의 삼색나물에서 고사리는 숙주, 시금치 같은 나물과 함께 익숙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과 모든 집안이 똑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상은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조선 후기 이후의 재래관행과 근현대 음식 문화 속에서 고사리가 의례에 표준 나물처럼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산에서 꺾은 야생 식물이 조상의 밥상에 오르면서 고사리는 일상의 반찬을 넘어 기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에도 노래에도 몸짓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을 고사리 손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말려 올라간 어린 순의 모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도 지역의 강강술래 계열에는 고사리 꺾기 놀이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움직이며 고사리가 돋고 꺾이는 모습을 흉내내는 놀이입니다. 지역 민요에도 고사리 노래, 고사리 타령 같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봄날 산에 올라 나무를 꺾는 일은 여성들의 노동이었고 동시에 노래와 만남과 그리움이 섞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식물명이면서 몸으로 기억되는 계절의 언어였습니다. 문학 속 고사리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는 새 왕조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동아시아 문학에서 절개와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시조와 한문학에서도 고사리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굶더라도 뜻을 지킬 것인가를 묻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상징이 현실과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배고플 때 산나물을 먹었고 말린 고사리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현실의 구황식물과 문학의 절개가 한 줄기에서 만난 셈입니다. 하지만 고사리를 말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독성입니다. 오래 먹어왔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라큰 계열 식물에는 여러 독성 성분이 있고 국제암 연구 평가에서도 사람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바탕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군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전통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고사리를 데치고 물에 담가두고 물을 갈고 말린 것을 다시 삶는 과정은 맛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위해를 줄이는 생활 지혜였습니다. 다만 이런 손질이 위험을 완전히 없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안전보증서가 아니라 위험을 다루어 온 경험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사리는 한국 음식일까요? 세계 음식일까요? 답은 둘 다이면서 둘 중 하나만은 아닙니다. 고사리는 한반도에 자생하며 한국인의 제사상과 비빔밥, 민요와 말 속에 깊이 들어온 식물입니다. 동시에 원산지를 한 점으로 찍기 어려울 만큼 오래되고 넓게 퍼진 세계적인 양치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배경에는 포자와 땅속 줄기만이 아니라 인간이 숲을 베고 태우고 길들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한 접시는 산나물 반찬이기 전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빈자리를 이용해온 기록입니다. 오래 남길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사리는 한국의 맛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바꿔놓은 숲이 역사 속에 뻗어 있습니다.